안녕하십니까. 박한용 실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민정부장우소. 박근혜 대통령도 그리고 이정은 새누리당 대표도 새누리당 대표는 오늘 이런 얘기도 했죠. 법으로 정해야 돼. 법제화해야 한다고. 그랬더니 이제 역사학계에서는 이것은 역사 세탁이다. 친일의 행적을 감추고 하는 역사 세탁이라고 하셨는데, 자, 이제 박 실장님의 목소리로 이게 왜 말이 안 되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근데 항상 역사학을 하다 보면 사실을 알아야 뭐 대답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 말씀드린 핵심의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하면 작년에 나왔을 때,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역사 교육 제도하고 관계없는 정권의 장기 집권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바로 이거야 마지막 막장 드라마가 바로 건국절이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할 때, 야, 영토, 주권, 국민, 이런 식으로 근거해서 나는 학술적 논의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관계없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친일파를 건국 공로자로 둔갑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간략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건국절 논쟁 아마 기억이 나실 게 2008년도에 보게 되면 이명박 정부가 공식적으로 건국절을 제정하려고 시도합니다. 일단 뉴스는 그렇게 나왔지만 실제 이것은 2003년부터 시작된 16년간의 쿠데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역사 쿠데타다. 예. 알겠지만 건국 60년을 그 당시에 내놓았어요. 책자를 내놨는데 이 내용이 바로 이 핵심입니다. 이 내용을 건국절로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네.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겁니다. 이명박 정부가. 네. 임시정부는 독립국가를 대표한 것이 아니고 국가를 운영한 적도 없다. 그러니까 정부가 아니고 공식 정부다, 국가도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출발은 1948년 8월이 바로 대한민국 건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919년에 4월 달에 만들어진 임시정부는 전혀 국가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독립유공자들 줄 때 옛날 건국 공로자였잖아요. 근데 이들은 건국 공로 운동을 따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즉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맡겨서 독립을 했던 분들에게 과거에 주던 게 독립유공자 아니겠어요? 건국 공로자고.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대한민국 건국 공로자는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1945년 8월 16일부터 1948년 8월 14일까지 대한민국 수립에 관계한 사람들이 건국 공로자고 이들이 대한민국의 주인공이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주인공이 누군지 밝혀보면 정답이 나옵니다. 이해하셨죠? 광복 전의 사람들은 건국의 주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실제로 뭐냐, 2008년도에 나왔지만 꼭 앞에 보면 나팔수들이 있죠? 바로 조선일보, 동아일보에서 바로 2006년도, 2008년도에 바로 건국절을 때렸습니다. 그때부터 주장했다는 거죠, 이미? 알고 보니 2003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한나라당. 노무현 정부가 들었을 때죠? 바로 노무현 정부가 들었을 때 2003년도에 바로 그 당시에는 한나라당이었죠? 네. 이때 바로 건국절이 나오고 그것이 안 받아들여집니다. 국회에서.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2008년도에 또 했어요. 또. 예, 또 안 됐죠. 2014년도에도 또 제기했는데 안 됐어요. 그때 이번에 또 하겠다죠. 지금 새누리당 건국절 사수생이에요. 사수생. 예. 근데 핵심이 뭐냐?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달력을 보면 8월 10월 하면 밑에 광복절 빨간 글씨가 되어 있죠. 네. 1945년 8월 10일 광복절입니다. 그 밑에 작은 글씨로 48년 8월 15일은 정부 수립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부가 수립됐죠. 네. 근데 지금 뭐냐면 날짜는 같지만 현과 동시에 바꾸치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지금 국경절인 것은 45년 8월 15일인데 45년 8월 15일은 별 볼 일 없는 해방에 지나지 않는다. 일제로부터 풀려난 날이지 아무 의미가 없다. 따라서 뭐냐 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제정하자.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이 놀 때는 광복절 때문에 노는 것이 아니라 48년 8월 15일 때문에 노는 것이다. 이게 건국절이에요. 그래서 광복절을 없애버리고 건국절을 집어넣자는 거예요. 이때까지 실패해 왔는데 2003년도부터 법이 지금 3번 이상 추진되었다는 이 사실을 봤을 때 이분은 뭐죠? 건국을 19년에 했느냐 안 했느냐 48년에 했느냐는 학술적 논쟁일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왜 이 정당이 목숨 걸고 2013년부터 재수 사수까지 하면서까지 건국절을 만들려고 하는가? 학계가 학술적인 논쟁을 할 수는 있지만 정당이잖아요. 정당이 왜 이걸 주장하느냐 계속해서. 예, 안 하던 짓 하면 뭐죠? 미쳤거나 돌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차이는 뭡니까? 미친 거하고 돌아가고? 예, 많이 돌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가 훈련 좀 해봅시다. 예, 이제 시험 본다 치고. 자, 우리가 흔히 말하면 여기서 지난 22일 날 그 전희경 의원인가요? 전희경 의원인가? 새누리당에. 전희경. 이제 건국절에 관한 이제 모임을 했는데, 보면 몬테 비데오 협약 1933년이었어요. 연도 중요한 거예요. 이건 아마 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네.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주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정부가 있어야 되고,
외교 주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일제 시절에는 주권이 없었다. 그러므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임시정부는 건국이라고 볼 수 없고 뭐 이런 논리예요. 이런 논의. 그래서 실제 건국은 해방 이후에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학술적으로 논제를 끌고 나온 거죠. 예, 근데 이게 학술이 아니에요. 학술이 아닙니까? 시험 볼 때는 이게 맞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나 이건 역사적인 상황을 보여야 됩니다. 즉, 이 말의 핵심은 일장에 모두가 다 내 집이 있을 때 하는 조건이에요. 내 집을 빼앗겼을 때는 그 조건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 다시 말하면 이 시기는 1934년이면 어떻게 되죠? 1934년이면 이미 제국주의는 강도죠. 전 세계 3분지가 빼앗겼어요, 집을. 네. 이래놓고 이 기준을 제시한 거잖아요. 이해갑니까? 그러면 식민지가 된 곳은 국가를 인정받을 수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뭐냐면, 일단 나라를 빼앗기면 어떠한 정부를 줘도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조건에 의하면. 물론 네. 몬테비데오 협약은 칠레 안에 있었던 빙하공화국을 놓고서 기준이 적용됐지만 제국주의 시대에 나온 이 법은 이미 전 세계를 제국주의가 나눠먹고 나서 이 기준이 있어야 국가 이렇게 해버리면 모든 것은 그렇죠. 불법 국가가 됩니다. 식민지는. 식민국가는 영구히 독립적 국가가 될 수 없는 거죠. 이런 기준이라면. 이건 형식적인 논리학이에요. 33 제국주의와 식민지의 조건 속에서 하고 앞에 한 번 더 봐야 돼요. 네. 유석진이라는 분은 있죠. 그쪽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표현. 자, 이거는 1919년은 임신을 한 것이다. 근데 1949년에 바로 출산했다 해서 임시정부는 임신기간, 그 다음에 49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건국 출산기간 이렇게 하는데 임신은 독립운동가가 했는데 낳기는 친일파를 낳았어. 유전자 조작이에요. 8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얘들이 이렇게 발표한 날이? 그날이 나라 만국 조약 도장 찍은 날이에요. 8월 22일 날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조선 총독부를 일본 제국지가 조선 총독부를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군대를 깔아놔서 29일 날 계엄령 상태 하에서 공포하는 겁니다. 바로 그 나라 빼앗긴 날 이 소리 한 거예요. 제2의 친일파 아니겠어요? 봅시다. 일제 시기는 1910년 8월 29일이 이제 공식 공포가 되었으니까 자, 이때부터 잘 보시면 1945년 9월까지래요. 미 군정이 들어서기까지는 일본 왕의 신민이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고 나서 그다음 미 군정기는 미국도 일본 국조도 아닌 상태의 시민. 이게 시민이 아니고 난민이라 그래, 난민. 그렇잖아요. 우리는 없어요. 자, 이런 이야기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당시 우리들의 조상은 국적이 일왕의 신민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일본 조선 총독부가 얘기하고 일본이 얘기하는 입장에서 일본 구구가 비유를 해볼게요. 지금 내 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뜰살뜰에 살았어요. 근데 다만 아버지가 황제였다는 게 흠이야, 우리 집이, 대한제국. 근데 강도가 쳐들어와서 쫓겨났어요. 집이 쫓겨나고 등급등본 가지고 있던 걸 빼앗겨버린 거야, 우리가. 그래서 내 집 찾아야 되겠죠? 내 집 찾기 위해서 먼저 옆에 중국이란 옆집에 가서 월세 들어가 산 거야, 우리가. 그래서 내 집 찾기 운동한 게 독립운동이에요. 자, 등기등본을 강제로 뺏어서, 그래서 단지 신치호 선생이 강도 일본이 우리를 강탈한 이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 교과서에 일제 시대라고 부르지 않고 일제 강점기라고 얘기한 게 바로 그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집에 있는 아들놈 새끼, 아버지, 나 이제 보니까 아버지 아들이 아니래. 일본 아들이 이따위 소리하고 자빠진 거예요. 호적을 파가는 짓이에요. 이게 뭐냐면, 경상도 말로, 안 좋은 말입니다만, 애미도 몰라보는 호로 자식이란 거예요. 정확하게 하면 내가 살던 집은 대상 우리 집이 아니고 일본 집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급하게 쫓겨나다 보니까 아이들은 못 챙겨 놨어. 근데 그 아이들은 당신 아들이 아니고 일본 아들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럼 저는 뭐가 돼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불법국가, 불법정부입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은 불법운동이에요. 그렇게 된 거죠. 테러가 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논법은 계속 일본 정부가 한일 회담 당시 했던 주장들이지 않습니까? 실효적 지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즉, 일본은 한반도를 조약을 맺어가지고 실효적인 지배를 했고 니들에겐 가슴 아픈 일일지 몰라도 어쨌든 합법적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피해 보상, 손해배상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실효적 지배예요. 바로 근데 우리는 계속까지 먼저 일본 식민지 지배는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했죠. 조약에 도장 찍은 것이 강제로 찍은 것도 문제지만 또 위조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어린아이하고 계약서를 써가지고 노동시키면 그게 합법입니까? 원천적 반인도적 범죄잖아요. 위안부로 끌려간 사람이 계약서 썼대서 용서가 됩니까? 국가에 의한 성범죄 아니에요?
식민 제국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의 집을 뺏으면 깡패예요. 반인도적 범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강제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 정작 뭐죠? 이란부에 대해서 불법 무효론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일본에 대해서 책임 못 묻는 거죠. 그분들이 더 심각한 얘기도 하잖아요. 당시에 임시정부를 세우고 독립운동했던 분들은 국적이 중국, 미국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외국인들이 독립운동한 거라고 그때 중국에서. 그다음 그 주장이 어디까지 미쳐버린지 좀 이따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나치가 점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인정할 수 없으니까 드골이 임시정부를 거기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프랑스 사람들, 자국민들, 우리 독일 국민이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하면 대한민국의 법 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제국에서 조선 총독부로 가서 대한민국 48년 건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외국에서 난 이게 진짜 웃긴데 외국에서 독일했던 사람들은 김구는 당시 중국 국적이니까 안창호는 미국 그리고 김일성은 중국 소련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독립운동은 외국인들이 한 거라고. 망명을 했을 때 일본에서 계속 요구하는 게 넘기라는 거예요. 일본 국적이니까. 즉 중국에 있든 러시아에 있든 미국에 있든 간에 이들은 우리가 대일본 제국의 신민들이기 때문에 독립운동한 것은 불법이다. 따라서 뭐냐면 넘겨라 하는 것을 요구를 했단 말이죠. 독립운동가들을. 이럴 때 독립운동가들 하나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왜 제국주의법에서는 일본 국적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변 보호를 해서 부득이하게 국적을 취득했는데. 취득한 것인데 근데 이상하게 또 이승만 대통령은 무국자라 그래요? 아니 사실 이 정도 주장하면 난리가 났어야 돼요. 이 주장을 받아서 여당의 대표가 건국절을 만들자고 대통령도 건국절을 표현하면 난리가 났어야 되잖아. 제대로 지상파가 이게 얼마나 문제인지 존나 까야 되는데, 이건 존나라고 표현했는데, 존나 까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니까, 건국절 논란 이러고 지나가니까, 속내용이 이런 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지. 이게 버젓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토론회예요. 근데 또 이승만만 들어오면 또 헷갈려요, 저도. 그 사람들 말이 맞는 것 건국의 같아요. 아버지 아닙니까, 그들에게. 그래서 이승만을 외국인을 할 수 없으니까 무국적이라고 주장해요. 이거 1918년에요. 미국에 있었던 이승만 징집 서류예요. 여기 보시면 보이죠? 중하단쯤에 재팬. 네. 병적 카드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대통령 되죠? 그럼 우리나라는 일본의 임시정부가 돼. 이들 주장대로라면. 하여튼 이승만만 들어오면 이 사람 주장하고 결합시키면 헷갈려버립니다. 대한민국 역사가.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니까, 이 보수 세력에게. 쉽게 말해 이거예요. 이승만만 유일하게 국적 취득을 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외국 국적 취득했다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최고다 이 말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서류상으로는 일본 국민으로 돼 있다. 이 시기 어떤 상황이에요? 이 시기는 미국이 군사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외국인까지도 병력 확보하려고 등록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일본어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시기에 박용만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독립운동가 하와이에 있었던. 이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병력 카드에 한국인들은 코리아로 등록하자고 운동하던 시기예요. 코리아 등록하도 우리는 미국 군대 안 간다. 걱정하지 마라. 이러던 시기입니다. 근데 이승만 18년에 했어요. 물론 나중에 대통령 될 때는 또 저렇게 할 수 없었으니까 또 바꿨지만. 어쨌든 핵심은 이승만을 무국적자라고 별도로 쳐주는데 아니었다는 거죠. 예, 이제는 조금 학술적입니다. 약간 머리 쥐가 나실지 모르겠지만. 학술적인 걸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해주세요. 아니, 근데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생각하지 않는 백성은 망합니다. 뉴라이트는 나를 망해! 왜 그러냐면 얘들은 말도 안 되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해요. 이해가십니까? 우리 말이 되니까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근데 당황스럽잖아요. 이 주장을 하면 아까 얼핏 국토, 영토 주권 국민하면 그럴듯하잖아요. 막 알아듣기 어렵잖아요. 걔들 말을 들으면. 알아듣기 어려운 건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개가 짖는 소리를 잘 못 알아듣듯이. 그러나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자, 1910년 8월 10일 나라가 망했죠? 국권이 상실된 거죠? 굉장히 고민한 거예요. 이때 계속 일본에서 주장한 것은 황제의 나라인데 황제가 도장 찍었으니까 이제 너희 나라는 합법적으로 일본으로 넘어가서 국권은 니들에게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독립의 근거가 사라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그 국권에 대해서 고민한 거 아니겠어요? 박영만이라는 분이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형 국가론이에요. 지금 땅은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해외에 망명되어 있고 수많은 사람도 있지 않느냐. 따라서 형체가 없더라도 국가를 만드는 게 무형 국가예요. 이 사람은 정치학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하고 일본에서 다 정치학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백성은 있지만 땅이 없으니 일단 남의 토지에 집을 짓자. 예. 이렇게 주장하신 거고. 예. 그게 대한민국 국민회를 12년에 만듭니다. 국권을 한 번도 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망명 정부를 선포하고 국민 어금 쉽게 말하면 세금이에요. 그 다음에 군대 양성하죠. 병력의 의무를 지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권까지 발급을 하는 거예요. 이런 논의와 발상이 모아지고 그래서 임시정부가 그때 가서 세워진 거군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정치학은 정부로부터 시작했어요. 박용만 선생은. 근데 정부로부터. 조수왕 선생 아시죠? 바로 대한민국 임시헌법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은 법학을 하신 분이에요. 보다 더 법적 근거를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죠. 대한제국의 황제가 군주권을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그가 대한제국을 지킨다는 전제 속에서만 가능했다. 근데 그가 이미 안 하겠다고 한 거죠, 황제를. 그 순간에 이 국가의 주권은 우리 백성들에 넘어갔다. 그래서 주권 제민으로 간다. 그래서 민권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19년에 민주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9년에 김희독립 선언에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 독립선언 했잖아요. 일본하고 관계하면 우리 집이다 선언한 거예요. 이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국가 대한민국을 선포하고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로서 뭘 만듭니까? 먼저 임시어정원을 만드는 겁니다. 4월 11일 날. 그리고 임시헌법을 만들었어요. 왜? 집들이 한 다음에 이제 정식 헌법을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 집 돌아간다면. 그 다음에 이 임시어정에서 임시헌법을 만들고 거기에 준해서 임시정부가 나온 게 4월 13일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9월 달에 서울에서 만들어진 일제 페이퍼 거버먼트 한성정부와 종이정부와 러시아 쪽에서 만들어진 그 대한국민의회를 합쳐서 통합정부로 나온 게 임시정부예요. 대한민국 국가를 선포한 겁니다. 선포하고 이를 운영할 구체적인 기구로서 입법기관과 행정기구를 만들어낸 것이에요. 이런 얘기인 거죠. 요약하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수립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으로 회복한다. 이 독립운동 회복한다는 말을 줄이면 조국 광복이고 두 글자로 하면 광복이 되는 거예요. 이때 광복은 빛광자 다음에 다시 복자예요. 다시 회복한다는 얘기예요. 예. 내 집을 다시 찾는다. 그래서 48년도에 그 이어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 임시정부는 끊임없이 그렇게 투쟁하였고 그 이후로 존속이 끊어진 적이 없고 임시정부 헌법도 적통을 개정한다고 하는 것이고 핵심은 끊어진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29년 동안 단 한 번도 임시정부는 중단된 적이 없어요. 그 안에서 4번의 개헌을 합니다. 개헌도 했다. 예, 그렇게 하면서 되었다는 이자 마시고 이렇게 35년 동안 fun찬 노숙을 하면서 집 찾으려고 할 때 이 집을 물려받은 놈들이 우리 아버지가 독립운동 한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집주인 아니라고 떠들고 자빠진 거예요, 지금. 집 찾아줬더니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또 건국 기준은 또 이승만을 내세우죠. 그래서 이승만이 48년 8월 10일 경축사에서도 민국이 새로 탄생했다고 하고 49년 3.1절 기념사에서도 대한민국이 설립됐다. 뭐 회사도 아닌데 설립처럼 이렇게 됐는데 이 세계를 잘 보세요. 딱 두 해입니다. 48년 8월 15일하고 49년 3.1절 48년이죠. 49년이죠. 그럼 50년에 뭐라고 했을까 이승만이? 50년을 뭐라고 그랬는데요? 가장 중요한 그 규정은 헌법에 나오잖아요. 재헌의회하고. 네. 일단 재헌국회에서 뭐냐면 연을 어떻게 쓰냐면 대한민국 건국 30년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48년을. 그 이유는 뭐냐? 일제치에서도 엄연히 독립국이었고 한반도에서는 통치권을 행사하지 못했을 뿐이지 중국에서 우리는 그분을 실제로 하고 있었다는 실효적인 행사를. 이승만 전 대통령의 그 개헌사도 30년 전 기미독립운동으로 민국 정부를 수립하여 세계에 선포했다. 김인년 독립선언한 것이 미국의 독립선언보다 더 훌륭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왜? 미국에 있어서 건국절은 독립기념일이죠. 1770년 7월 4일을 얘기하는데 미국의 경우에도 1776년 7월 4일 날 미합중국이라는 이름으로 독립을 선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국과 싸우고 그 다음에 정부가 수립된 거예요. 국가를 내가 쟁취하겠다고 뺏긴 것을 그죠? 독립을 해내겠다고 선언을 하고 예.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운동을 했고 그리고 수립된 거죠 마침내. 은용기구를 한 거죠. 예. 사실은 이 얘기를 지금 우리가 듣고 있다는 게 좀 웃긴 거예요. 자, 관보 제1호에는 예, 저기 나오죠. 저기 뭐 대한민국 32년 9월 1일에 됐어요. 대한민국 정부 관보 1호에는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관보 1호에도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예. 재헌 헌법에도 똑같아요. 재헌표도 그렇게 나왔고. 예. 한마디로 무슨 얘기죠? 지금 헌법까지 부정하는 반헌법 세력이에요. 대한민국 파괴 세력이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 침투하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진도 역시 예, 그죠. 49년에 48년 정부 수립이죠. 예. 51년도에 정부 수립이에요. 메가더도 환영하는 정부 수립이에요. 예. 그 다음에 저기는 정부 수립 10주년이죠. 예. 쉽게 말하면 1949년 딱 한 번만 건국이라는 말을 썼지. 그게 있으면 계속 정부 수립을 한 거예요. 8월 15일을. 실장님, 제 고민은
우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에 같이 논쟁을 붙어줘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개소리 하지 마라 무시하고 넘어가야 됩니까? 원래 이들이 권력을 안 잡았을 때 모른 척 해야 되는데 얘들이 칼을 쥐고서 누구를 찌를지 몰라요. 그래서 그 칼을 휘두르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인식의 단서를 엿볼 수 있는 것 중에, 사료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독립운동 때문에 우리가 독립된 거요? 독립했다는 운동은 다 말짱 엉터리. 해방 직후 우후죽순처럼 정당에 생겨갖고 나라 망신시킨 자들이 누군데 독립운동을 합리하고 모두 당파싸움만 하고 있었던 거요. 라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에 대해서 컴플렉스 가질 수밖에 없죠. 실제로. 자기는 어쨌든 독립운동을 때려잡던 만주군 출신이니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 실제 정당을 해서 당파싸움을 했건 안 했건 그건 부차적인 문제고 그 사람들을 인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딸이 혹은 이 후손들이 건국절로 만들므로 해서 컴플렉스 아예 없애버리고 우리가 건국 세력이었어. 그 사람들 외국인이야. 독립운동은 아니야. 그게 불법이었어. 그게 라고 말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지금. 이렇게 건국 논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건국절을 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건국절을. 예. 아까 말씀드렸죠. 세 차례나 건국절을 제정할 때 실패했잖아요. 근데 2008년도에 황우유 아시죠? 작년 국정교과서 할 때 교육부 장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등 10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한민국 건국 공로자의 예우에 대한 특별법을 이미 준비해놨어요. 독립운동을 보상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건국 세력을 포상하겠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연도가 어떻게 45년부터 48년 사이에 해방 이후, 독립운동과 상관없이 해방 이후에 자기들이 말하는 그 건국을 위해서 노력한 분들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상의 대상자 중에 자기 가족이나 친인척이 굉장히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죠? 그 기준이 뭐냐? 신탁 통치 반대, 반탁 운동을 하거나. 그럼 그 당시 깡패들도 많이 했죠. 다 건국 공로자야. 그렇죠? 깡패가 건국의 아버지가 돼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건국하기 위해서 활동하다가 죽거나 안 죽어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건국 공로자에 대한 특별위협법이에요. 이게 갖는 의미가 뭐냐?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쭉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어떻게 만드냐면 대한민국은 일제시대 1945년 8월 15일까지는 독립운동기고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5일은 건국운동기에서 두 개로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방파제를 그렇죠. 네. 독립운동하고 건국운동은 아무 관계도 없다라고 되죠. 그럼 그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얘기가 돼요. 자, 그럼 이 건국제의 실제적 효과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대한민국은 일제로부터 독립운동을 통하여 만들어진 나라 할 때 가치관의 기준은 항일이냐 친일이냐가 되죠. 근데 대한민국은 일제로부터 독립한 나라가 아니라 해방 이후에 3년 동안의 건국투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라면 이때는 빨갱이냐 아니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노독설 아시죠? 그 영화 보시죠. 암살에 할 때 밀양사랑 김원봉 하는 이 약의열단 그 총대장 김원봉을 해방 이후에 구속했던 친구가 노독설이에요. 별명이 고문기 미친 개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 일제 앞잡이 경찰이었으나 해방 후에는 수도 경찰청 수사 과장이 됐거든요. 근데 45년부터 48년만 따지면 이 사람이 건국 공로를 인정받은 훈장받을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아일보 사주 김성수 봅시다. 김성수는 지금 이명박 정부 때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대한민국 관부에 적혀있어요. 근데 이 건국절이 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 부통령까지 했잖아요. 한국민주당의 당수였고. 따라서 김성수로부터는 독립유공자는 취소시키고 대신 건국훈장을 주겠다는 거예요. 김구 선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김구 선생은 정확하게 하면 남한 단독 정부를 반대한 게 아니고 남북 분단 정부를 반대한 겁니다. 어느 정도 그건 불구다. 그 김구 선생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여기 이인호 KBS 이사장 나오죠. 김구 선생은 독립운동에는 공로가 있지만 대한민국 건국에는 하등 공로가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최고액 화폐는 부적절하다 해서 비토를 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신 누가 들어갔어요? 대한민국하고 더욱 관계없는 심사임당이 들어갔잖아요. 이 원인은 간단해요. 자기 부모가, 자기 조상이 실제로 이쪽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인호 이사장의 할아버지가 친일파예요. 네, 핵심은 뭐냐면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 같은 경우는 임시정부 주석이잖아요. 임종 주석을 뭐냐면 반국가 사범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박근혜가 이걸 받아들이면요. 큰 불효를 합니다. 박정희는 이 48년 8월 15일에 뭐 했어요? 남루당 군사부 요원이었잖아요. 폭동 준비하고 있었죠. 무장봉기.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냐면 반국가 사업을 만드는 짓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왜 나오냐? 2003년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면 사설을 본격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2008년대 출간되면서 이름이 자기 조상들 이름이 다 들어왔잖아요. 조정동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가 친일 반민정의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냐면 일제시대 모든 행적들이 다 들통나서 교과서에 실리게 된 거야. 훈장도 다 빼앗기게 되고. 이러니까 건국절을 만들어내려고 한 거예요. 이게 친일파의 역사 세탁이죠. 다른 말로 하면 범죄의 재구성이에요. 마무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법안이 안 되니까 국정 교과서를 통해서 건국절을 먼저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나왔던 초등학교 6학년 6-1 교과서에 8.15강과 대한민국 수립 건국이죠. 정부의 수립이었던 거를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 역사교과서 고등학교 책이 나올 때 거기도 대한민국 수립 나오고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교과서하고 수능시험에 낸 다음에 봐라, 교과서에도 실렸는데 건국절을 하자. 그래서 건국절을 제정하면 건국절에 대한 예우법을 나와야 되면 건국 공로자에 대한 훈장과 서원을 하겠다. 이것이 바로 역사 쿠데타의 막장인 거예요. 그래서 올해 10월 달을 한번 또 기다려 보십시오. 이 음모를 꼭 막아주시고 연구소가 8월 20일 날 그들이 이 짓을 했기 때문에 연구소가 8월 29일 날 9.7 공포의 날 저희들이 옛날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일본 제국에게 선전포고를 했듯이 현 정권에 대해서 선전포고합니다. 그래서 식민지 역사관을 만들 것입니다. 그 건립에 대한 공포를 하고 이 경향이나 한겨레 신문에 저희들이 광고를 내고 그래서 합사할 테니까 열심히 격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전자 조작을. 8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얘들이 이렇게 발표한 날이? 그날이 나라 만국 조약 도장 찍은 날이에요. 8월 20일 날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조선 총독부를 일본 제국지가 조선 총독부를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군대를 깔아놔서 29일 날 계엄령 상태 하에서 공포하는 겁니다. 바로 그 나라 빼앗긴 날 이 소리 한 거예요. 제2의 친일파 아니겠어요? 봅시다. 일제 시기는 1910년 8월 29일이 이제 공식 공포가 되었으니까, 자, 이때부터 잘 보시면 1945년 9월까지래요. 미 군정이 들어서기까지는 일본 왕의 신민이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미군정기는 미국도 일본 국조도 아닌 상태의 시민. 이게 시민이 아니고 난민이라 그래, 난민. 그렇잖아요. 우리는 없어요. 자, 이런 이야기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당시 우리들의 조상은 국적이 일왕의 신민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일본 조선 총독부가 얘기하고 일본이 얘기하는 입장에서 일본 구구가 비유를 해볼게요. 지금 네 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뜰살뜰에 살았어요. 근데 다만 아버지가 황제였다는 게 흠이야, 우리 집이, 대한제국. 근데 강도가 쳐들어와서 쫓겨났어요. 집이 쫓겨나고 등급이등본 가지고 있던 거 뺏겨버린 거야, 우리가. 그래서 내 집 찾아야 되겠죠? 내 집 찾기 위해서 먼저 옆에 중국이란 옆집에 가서 월세 들어가 산 거야, 우리가. 그래서 내 집 찾기 운동한 게 독립운동이에요. 자, 등기등본을 강제로 뺏어서, 그래서 단지 신치훈 선생이 강도 일본이 우리를 강탈한 이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 교과서에 일제 시대라고 부르지 않고 일제 강점기로 얘기한 게 바로. 안녕하십니까. 박한용 실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민정문제연구소. 박근혜 대통령도, 그리고 이정은 새누리당 대표도, 새누리당 대표는 오늘 이런 얘기도 했죠. 법으로 정해야 돼. 법제화해야 한다고. 그랬더니 이제 역사학계에서는 이것은 역사 세탁이다. 친일의 행적을 감추고 하는 역사 세탁이라고 하셨는데, 자, 이제 박 실장님의 목소리로 이게 왜 말이 안 되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근데 항상 역사학을 하다 보면 사실을 알아야 뭐 대답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 말씀드린 핵심의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하면 작년인가 나왔을 때,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역사 교육 제도하고 관계없는 정권의 장기 집권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바로 이거야 마지막 막장 드라마가 바로 건국절이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할 때, 야, 영토, 주권, 국민, 이런 식으로 근거해서 나는 학술적 논의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관계없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친일파를 건국 공로자로 둔갑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라고 간략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자, 근거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건국절 논쟁 아마 기억이 나실 게 2008년도에 보게 되면 이명박 정부가 공식적으로 건국절을 제정하려고 시도합니다. 일단 뉴스는 그렇게 나왔지만 실제 이것은 2003년부터 시작된 16년간의 쿠데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역사 쿠데타다. 예.
알겠지만 건국 60년을 그 당시에 내놓았어요. 책자를 내놨는데 이 내용이 바로 이 핵심입니다. 이 내용을 건국절로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네.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겁니다. 이명박 정부가. 네. 임시정부는 독립국가를 대표한 것이 아니고 국가를 운영한 적도 없다. 그러니까 정부가 아니다. 는 주권이 없었다. 그러므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임시정부는 건국이라고 볼 수 없고 뭐 이런 논리예요. 이런 논의. 그래서 실제 건국은 해방 이후에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학술적으로 논제를 끌고 나온 거죠. 예, 근데 이게 학술이 아니에요. 학술이 아닙니까? 시험 볼 때는 이게 맞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나 이건 역사적인 상황을 보여야 됩니다. 즉, 이 말의 핵심은 일장에 모두가 다 내 집이 있을 때 하는 조건이에요. 내 집을 빼앗겼을 때는 그 조건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 다시 말하면 이 시기는 1934년이면 어떻게 되죠? 1934년이면 이미 제국주의는 강도죠. 전 세계 3분지가 빼앗겼어요, 집을. 네. 이래놓고 이 기준을 제시한 거잖아요. 이해갑니까? 그러면 식민지가 된 곳은 국가를 인정받을 수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뭐냐면, 일단 나라를 빼앗기면 어떠한 정부를 써도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조건에 의하면. 물론 네. 몬테비데오 협약은 칠레 안에 있었던 그 빙하공화국을 놓고서 기준이 적용됐지만 제국주의 시대에 나온 이 법은 이미 전 세계를 제국주의가 나눠먹고 나서 이 기준이 있어야 국가 이렇게 해버리면 모든 것은 그렇죠. 불법 국가가 됩니다. 식민지는. 식민국가는 영구히 독립적 국가가 될 수 없는 거죠. 이런 기준이라면. 이건 형식적인 논리학이에요. 34년 제국주의와 식민지의 조건 속에서 하고 앞에 한 번 더 봐야 돼요. 네. 유석칠이라는 분은 있죠? 그쪽에 뭐. 아,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표현. 자, 이거는 1919년은 임신을 한 것이다. 근데 1949년에 바로 출산했다 해서 임시정부는 임신기간, 그 다음에 49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건국 출산기간 이렇게 하는데 임신은 독립운동가 했는데 낳기는 친일파를 낳았어. 이런 정부 수립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부가 수립되죠. 예. 근데 지금 뭐냐면 날짜는 같지만 현과 동시에 바꾸치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지금 국경절인 것은 45년 8월 15일인데 45년 8월 15일은 별 볼 일 없는 해방에 지나지 않는다. 일제로부터 풀려난 날이지 아무 의미가 없다. 따라서 뭐냐 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제정하자.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이 놀 때는 광복절 때문에 노는 것이 아니라 48년 8월 15일 때문에 노는 것이다. 이게 건국절이에요. 그래서 광복절을 없애버리고 건국절을 집어넣자는 거예요. 이때까지 실패해 왔는데 2003년도부터 법이 지금 3번 이상 추진되었다는 이 사실을 봤을 때 이분은 뭐죠? 건국을 19년에 했느냐 안 했느냐 48년에 했느냐는 학술적 논쟁일 수는 있겠죠. 예. 근데 왜 이 정당이 목숨 걸고 2013년부터 재수 사수까지 하면서까지 건국절을 만들려고 하는가? 학계가 학술적인 논쟁을 할 수는 있지만 정당이잖아요, 정당. 정당이 왜 이걸 주장하느냐, 계속해서. 예, 안 하던 짓 하면 이건 뭐죠? 미쳤거나 돌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차이는 뭡니까? 미친 거하고 돌아가고? 예, 많이 돌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가 훈련 좀 해봅시다. 예, 이제 시험 본다 치고. 자, 우리가 흔히 말하면 그래서 지난 22일 날 그 전혜경 의원인가요? 전혜경 의원인가? 새누리당에 전희경. 이제 건국절에 관한 이제 모임을 했는데 보면 몬테비데오 협약 1933년이었어요. 연도 중요한 거예요. 이건 아마 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예. 국가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주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정부가 있어야 되고, 외교 주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일제 시절에 그리고 공식 정부도 국가도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출발은 1948년 8월이 바로 대한민국 건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919년에 4월 달에 만들어진 임시정부는 전혀 국가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독립유공자들 줄 때 옛날 건국 공로자였잖아요. 근데 이들은 건국 공로운동을 따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즉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맡겨서 독립을 했던 분들에게 과거에 주던 게 독립유공자 아니겠어요? 건국 공로자고.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대한민국 건국 공로자는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1945년 8월 16일부터 1948년 8월 14일까지 대한민국 수립에 관계한 사람들이 건국 공로자고 이들이 대한민국의 주인공이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주인공이 누군지 밝혀보면 정답이 나옵니다. 이해하셨죠? 광복 전의 사람들은 건국의 주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실제로 뭐냐 2008년도에 나왔지만 꼭 앞에 보면 나팔수들이 있죠? 바로 조선일보, 동아일보에서 바로 2006년도, 2008년도에 바로 건국절을 때렸습니다. 그때부터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죠, 이미. 알고 보니 2003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한나라당. 노무현 정부가 들었을 때죠. 바로 노무현 정부가 들었을 때 2003년도에 바로 그 당시에는 한나라당이었죠. 네. 이때 바로 건국절이 나오고 그것이
안 받아들여집니다. 국회에서.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2008년도에 또 했어요. 또. 예, 또 안 됐죠. 2014년도에도 또 제기했는데 안 됐어요. 그때 이번에 또 하겠다죠. 지금 새누리당 건국절 사수생이에요. 사수생. 예. 근데 핵심이 뭐냐?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가 달력을 보면 8월 10월 하면 밑에 광복절 빨간 글씨가 되어 있죠. 예. 1945년 8월 10일 광복절입니다. 그 밑에 작은 글씨로 48년 8월 15일